2026년 8월 15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주말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스닥 파동 업데이트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AI 판이 다시 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판을 키우고 그 판에서 일론 머스크가 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AI 판에 뛰어든 게 뭔 상관이냐?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테슬라 이 주식이 움직이는데 스페이스X하고 지금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랑 합병을 할 때 테슬라 개인 주주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합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근데 개인 주주 비중이 많이 줄었죠. 전에는 50%가 넘었는데 40몇 프로로 줄더니 지금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총에서 또는 투표에서 테슬라에서 합병 비율을 프리미엄을 50%, 100% 이 정도 해가지고 테슬라 주주들이 찬성을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을 테슬라 한 주당 스페이스X 예를 들어서 3주를 주겠다. 그러면 테슬라 주주들이 살짝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의 클래스 B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스페이스X 주식을 발행해서 주더라도 의결권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변화가 없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X 주주들은 또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페이스X 주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스페이스X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주가를 어떻게 올리냐? 당연히 돈을 벌면 올라가죠. 어떻게 돈을 버느냐? 며칠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 또는 로켓 발사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우린 지금 전쟁 중이라고. 시간과의 전쟁, 땅 따먹기 전쟁을 시작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10기가와트까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데서 3년 걸리는 거 일론은 1년 안에 다 끝을 냅니다. 이미 벌써 2번 넘게 그렇게 기록 단축에 신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습을 했죠. 스페이스X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속도를 내고 스페이스X의 주가를 올리고, 그러면서 테슬라는 합병 비율 한 3배 주겠다 얘기를 하면 테슬라 주주들은 스페이스X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3대1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일론은 버블이 터지던 어찌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 거니까요. AI 버블이 꺼지고 나서 올라가면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고 옵티머스가 굴러다니고, 옵티머스의 AI는 이미 다 트레이닝이 다 되었고 합병 이후의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폭락 이후의 세상, 그 세상을 일론은 아마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주가를 올리고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엔비디아 5천억 달러 있던 돈 다 끌어오고 거의 스페이스X가 독식을 하지 싶어요.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대주주가 블랙락이잖아요. 블랙락이 엔비디아 대주주인데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펀드를 모아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는 펀드까지 순환 출자를 하겠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블랙락도 그 순환 출자의 고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버블이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를 누른다고 얘기하느냐? 누르는 게 아니에요. 호재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 사이버캡 무감독 로보택시 했다가 사고 하나 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난리가 납니다. 옵티머스 생산 커브 지금 S자 커브 만드는데 올렸다가 S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커브,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한참 깁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예전에 테슬라가 xAI에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을 때 테슬라 주주들 난리 났었거든요. 그걸 왜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왜 스페이스X에서 하냐고 난립니다. 웃기는 거죠. 일론은 테슬라에서는 안 할 겁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본 주주들이 쌩 난리를 치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합병 비율이 발표가 되면 그때 테슬라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합병 비율을 발표하기 전에 스페이스X를 먼저 띄워야 됩니다. 스페이스X 띄워놓고 그 다음에 발표하면 테슬라는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버블이 터질 겁니다. 시나리오는 순서는 스페이스X 먼저 띄우고 합병 비율 발표해서 테슬라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버블 터지면 둘 다 이제 폭락을 하겠죠. 나스닥하고 같이. 자,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 파동은 여기 5연장 터미널 만들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A파, B파, C파 진행하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합병이 되고 나면 끝날 수도 있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파동이 살아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여기에 있는 파동 A, B, C, D 마치고 E파 올려서 이 파동이 C파 종점까지 올라갈 거고 그게 최소치가 754라고 여기 구간 1대1 구간이 754라고 말씀드렸는데 75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아마 합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현재 스페이스X의 주가 가지고는 합병에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하고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주가를 먼저 띄워야 되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내비두면 따라 올라오는 주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생산 라인 지금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사이버캡 각 주마다 허가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냥 스페이스X 가지고 데이터 센터 연락에 지어서 있는 돈 다 빨아가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엔트로픽이 9월 10월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트로픽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죠. 장사도 잘 되는데 컴퓨트 캐패시티도 넘친다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는 승수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스페이스X가 짓는 데이터 센터가 이미 사용자가 확보되는 그런 그림으로 버블을 계속 버블 키워갈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빨아먹고 나면 오픈 AI가 IPO를 하겠다고 스멀 기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버블은 터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재 내려오고 있는 파동 A, B, C, D, A, B, C, D, E로 내려서 이 E파가 맞췄냐 안 맞췄냐 우리는 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췄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맞췄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A파 맞히고 올라가는 B파냐 아니면은 E파 맞히고 올라가는 A파냐 근데 A파 맞히고 올라가는 B파하고 E파 맞히고 올라가는 A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WXY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WXY로 올라갔으면 이거는 E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E파 안에 A파가 아닌 거죠. A파 시작을 못해요. 그렇게는 WXY로는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데 WXY로 올라갔으면 얘는 B파인 거죠. 그래서 WXY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나스닥 파동도 여기가 ABC로 올리고 WXY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서 파동 카운팅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테슬라는 애를 더 먹었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WXY로 올라갔을 때 그게 B파가 되었건 C파가 되었건 파동은 WXY가 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점만 올라가면 그게 C파가 되는 WXY인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E파로 시작을 했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ABC로 올려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거 파동 카운팅을 다 했죠. 끝까지 다 쫓아가 봤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기죠. 저는 못 이깁니다. 이걸 1초봉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앞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해봤더니 여기는 W, X, Y, X0 여기까지 X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ABC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멀 임펄스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다가 또 얘가 또 모노파동으로 쭉 떨어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A, B, C, A, B, C로 A, B, C 이렇게 만드는 아주 괴상한 파동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노멀이 떨어지면 얘는 노멀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A, B, C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니까 노멀이나 모노파동 길게 나오는 거는 A파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기 A, B, C 여기 X, A, B, C 다시 X, A, B, C로 하면 WXY 삼각형 진행한 거를 별 무리 없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얘가 ABC 내리고 그러니까 ABC 올려다가 ABC 내려다가 올리는 파동이 이게 X파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내리고 W, X, Y까지가 내렸던 파동의 B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이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WX, YX잖아요. W, X, Y 여기까지 온 게 A파가 되는 거죠. A, B, C로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동으로 A, B, C로 내렸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에 382를 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A, B, C 이게 X가 돼요. 이 파동이 X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파동 A, B, C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앞에 거 A, B, C를 내비두고 그냥 보는 겁니다. A, B, C 한 개 W, X, A, B, C, Y 그 다음에 또 X가 나옵니다. 여기 A, B, C, B, C로 이렇게 X가 떨어져요. 이 길이에 382가 된다니까요. 얘가 참 왜 얘는 382가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파동 카운팅 해다가 중간에 몇 번을 바꿨습니다. 여기 A, B, C 나온 거 보이시죠? 얘는 또 X가 되는 거예요. 강세 조정. 자, 그러면 자 이게 두 번째 X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 A, B, C가 돼요. 노멀 임펄스 나와가지고 A, B, C가 얘는
A파는 앞에 거, A파는 A, B, C, W, X, Y.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X예요. 어떻게 X냐? W, X, Y로 X예요. 그리고 여기 A, B, C 해가지고 A, B, C, W, X, Y, X, Z로 여기까지 A파 해서 1, 2, 3, 4. 그러니까 3, 8, 1을 넘겨요. 그래서 W, X, Y, X, Z로 A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만들어서 B파 내려오는 A, B, C. 자,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랑 같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A, B, C를 W로 떼놓지 말고 삼각형의 A파의 내부 파동으로 볼 수는 없냐 해서 보시면 W, X, Y, X, Z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 D파로 내린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한테 주진 않았어요. 보니까 카운팅은 다 가능해. 자, 여기잖아요. 304.14. 여기가 삼각형의 A파로 진행했을 경우라면 A, B, C로 올렸고 D를 내린다면 D가 얘만 만나면 얘는 A, B, C, D로 카운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볼 거냐 말 거냐의 차이지 파동 카운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W, X, Y 삼각형의 A, B, C, D, E로 볼 건지 아닌지는 각자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내려와서 A파일 수도 있는 파동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 진행된 거 보시면 아까 이 파동이 여기까지 A파 카운팅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A, B, C, D, E로 올리는 파동으로 진행했다고 봐도 카운팅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W, X, Y, X, Z로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 D파, E파로 진행했다고 봐도 카운팅은 돼요. 카운팅이 안 되면 깔끔한데 현재 파동은 양쪽으로 다 열려있는 상태다. 이게 A, B, C 이렇게 올라간 파동이 삼각형 A파의 W파의 내부 파동으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원칙은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 X, Y, X, Z 세 번째 Z파가 짧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짧지도 않습니다. 그냥 W, X, Y, X, Z로 올린 파동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파동인데 저는 계속 W, X, Y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W, X, Y로 보이는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이 발을 시작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려면 여기까지 W, X, Y, X, Z로 봐야 되고 여기까지 A, B, C, D, E로 진행했다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동이 W, X, Y라면 Y파에 A파, B파, C파, D파, E파가 진행했다. 그리고 이 파를 여기서 맞췄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불규칙 A, B, C, D를 만들고 올렸기 때문에 이 파동,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 이제 마감했다고 보면 되는데 A, B, C, D하고 E파가 계속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A파 마치고 B파, C파, D파, E파 하면서 파동을 만든다면 WXY의 마감 파동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저는 내려오는 파동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현물 포지션이 많이 있으니까 옵션, 콜 옵션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포지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포지션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가 이 발을 마감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WXY처럼 보이니까 저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내려오면 들어갈 건데 분할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고 한 번 더 내려와다가 이게 B파일 수 있으니 C, D, E를 만들면 그때 추가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콜옵션을 들어간다고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러면 테슬라 파동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띄우면 나중에 합병 발표가 나면 그때 테슬라 파동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주가 상태를 가지고 합병 비율을 발표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GPU만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한 게 엔비디아에서 펀드 조성한 거를 다 빨아오겠다는 보관이 깔려있는 멘트였던 거를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스페이스X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테슬라와의 합병 비율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려 놓으면 테슬라 주주들도 스페이스X의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합병 비율에 합병 프리미엄이 많다. 그러면 다들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가는 동반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게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엔트로픽이 IPO를 하고 그 뒤에 오픈 AI도 IPO를 성공적으로 하던 안 하던 오픈 AI의 IPO는 버블의 마지막 단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동반 폭락을 하게 될 거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가도 미친 듯이 빠지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승자 독식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독식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D파는 E파가 현재 시작을 했는지 아직 내려오는 파동 D파를 안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안 맞췄고 WXY로 올려서 B파를 올렸다가 C 내렸다가 D 올렸다가 E 내리는 그 구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콜옵션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합병 호재가 발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테슬라 주가 상승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데, 합병 발표가 호재가 되려면 스페이스X의 주가가 일단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테슬라 주식의 합병을 3배 정도까지, 테슬라 한 주에 스페이스X 3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해야 스페이스X의 주주들도 반대가 없고 테슬라의 주주도 반대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합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버블은 터지고 나중에 다 죽고 나서 잠잠해지고 나면 AI 세계를 평정한 AI와 로봇 옵티머스죠. 이 두 가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소설이니까 그냥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주말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